안녕하세요. 안성식 컴퓨터입니다. 장미전쟁과 잔 오브 아크, 백년전쟁과 잔 다르크, 프랑스 민족주의의 상징과 전쟁의 전환점, 서론, 백년전쟁, 1337년에서 1453년은 중세 유럽 역사에서 가장 길고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왕의 계승권 다툼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재편성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프랑스 내에서 민족의식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 가운데 잔 다르크는 백년전쟁의 후반부에 등장한 인물로 신의 계시를 받은 농민 소녀로서 프랑스군을 이끌어 잉글랜드의 침략을 저지하고 왕세자 샤를 7세의 대관식을 가능하게 한 영웅이다. 그녀의 역할은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프랑스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에서는 백년전쟁의 배경과 과정, 잔 다르크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 전쟁이 유럽 역사에 미친 의미를 탐구한다. 백년전쟁의 배경. 백년전쟁의 뿌리는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실의 혈연 관계에서 비롯된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왕의 계승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프랑스 왕 샤를 4세의 사망 후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6세가 왕위를 이어받은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잉글랜드 측은 에드워드 3세가 샤를 4세의 누이 이사벨레의 아들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프랑스 측은 살리카 법전 살릭러를 들어 여성 계승을 금지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잉글랜드는 크레시 전투와 포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며 프랑스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장궁 롱보우와 같은 신무기를 활용해 프랑스 기사단을 압도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내부 분열, 예를 들어 아르마냐크파와 부르고뉴파의 대립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1360년 브리티니 조약으로 일시적 평화가 성립되었으나 이는 잉글랜드의 우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전쟁의 중기에는 프랑스가 반격에 나섰다. 샤를 5세의 지휘 아래 프랑스는 게릴라 전술과 베르트랑 게클랭 같은 장군의 활약으로 잉글랜드 점령지를 회복했다. 그러나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헨리 5세의 잉글랜드 군이 다시 대승을 거두며 프랑스는 위기에 처했다. 이 전투는 프랑스군이 대규모 패배로 이어졌으며 이후 1420년 트루아 조약으로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위를 상속받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백년 전쟁의 후반 과정과 프랑스의 위기. 전쟁 후반에서 프랑스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헨리 5세의 사망 후 그의 아들 헨리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프랑스 내에서는 샤를 7세가 왕위를 주장하며 저항했다. 잉글랜드와 동맹한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3세의 지원으로 잉글랜드는 파리와 노르망디를 장악했다. 1428년 잉글랜드 군은 오를레앙을 포위하며 프랑스의 심장부를 위협했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는 패배 직전의 상태였으며 샤를 7세는 브루즈로 후퇴해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잔 다르크가 등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프랑스 민족 의식의 각성을 상징한다. 잔 다르크의 활동 이전까지 프랑스는 내부 균열과 군사적 열세로 고전했으나 그녀의 지휘 아래 사기가 회복되며 반격의 발판으로 마련했다. 잔 다르크의 등장과 활동. 잔 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 동부 동레미 마을에서 태어난 농민의 딸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이었다. 13세 무렵부터 그녀는 성 미카엘, 성 카타리나, 성 마르카리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시는 프랑스를 구하고 왕세자를 왕으로 즉위시키라는 내용이었다. 1428년 16세의 잔 다르크는 보쿠레르 수비대장을 설득해 샤를 7세를 만나러 갔다. 초기에는 미신으로 치부되었으나 그녀의 예를 오를레앙 근처 패배 예측이 적중하자 샤를 7세는 그녀를 믿고 군대를 맡겼다. 1429년 4월 잔 다르크는 오를레앙 포위전을 지휘하며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백색 갑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전장에 나서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했다. 올레앙 해방 후 그녀는 파티 전투와 다른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며 랭스를 향해 진군했다. 1429년 7월 17일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며 잔 다르크는 이 의식에 참석해 프랑스 왕국의 정통성을 상징했다.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군사적 지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적의 약점을 파악해 신속한 공격을 주문했다. 그러나 잔 다르크의 성공은 짧았다. 1430년 콩피에뉴 전투에서 부르고뉴 군의 포로로 잡힌 그녀는 잉글랜드에 넘겨졌다. 1431년 루앙에서 이단 심판을 받았으며 마녀와 이단자로 선고되어 화형당했다. 그녀의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치러졌으며 잉글랜드가 프랑스 저항의 상징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잔 다르크의 역할과 논쟁. 잔 다르크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를 단순한 상징적 인물로 보아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은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그녀의 군사적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오를레앙 전투에서 그녀는 포병 배치와 공격 타이밍을 지휘하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스티븐 러블렌츠는 같은 학자는 그녀를 수준급의 전략가로 평가한다. 그녀의 등장은 프랑스군의 전세 역전을 가져왔다. 오를레앙 승리 후 프랑스는 노르망디와 기엔을 회복하며 잉글랜드를 몰아냈다.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의 최종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 잔 다르크의 역량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정치적이다. 그녀는 프랑스 민족주의의 아이콘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애국심 고취에 활용되었다. 결론. 백년전쟁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며 잔 다르크는 그 속에서 프랑스의 구원자로 부상했다. 그녀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와 프랑스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오늘날 잔 다르크는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리더십과 신념의 힘을 보여주는 영원한 아이콘이다. 이 전쟁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민족주의의 기원과 개인의 역할이 역사에 미치는 파급력을 이해할 수 있다.
백년 전쟁의 영향과 잔다르크의 유산. 백년 전쟁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켰다. 잉글랜드는 프랑스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며 내전 장미 전쟁으로 이어졌고, 프랑스는 중앙 집권화된 왕국으로 거듭났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파괴와 세금 증가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었으나 상비군 제도와 포병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잔다르크의 유산은 프랑스에서 특히 크다. 1909년 그녀는 복권되었고 1920년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그녀는 여성 영웅의 상징으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적 측면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일부에서는 정신적 환각으로 해석한다. 장미 전쟁과 잔 오브 아크. 감사합니다.